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100년 넘게 자랑해온 발효기술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독일 최고의 살라미 장인들이 절망에 빠졌고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은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처음엔 김치 냉장고라며 코웃음을 쳤던 그 기술이 지금은 독일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혁신 기술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독일 농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기술 없이는 독일 발효 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100년 전통을 자랑하던 독일 장인들이 지금은 줄을 서서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온 어떤 기술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처음엔 무시하던 유럽 사람들이 왜 지금은 이 기술에 목을 매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작년 여름,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절망적인 보고서들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역을 강타한 100년 만의 폭염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던 발효식품 사업을 초토화시키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들어오는 손실 보고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공급해온 최고급 살라미들이 하루아침에 썩어버렸어요. 바이에른 지역의 전통 브라트부어스트 공장들은 온도 조절 실패로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알프스 산맥 기슭의 치즈 농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3대째 내려온 가문 비법으로 만드는 치즈들이 모두 망가졌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들에서 주문 취소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파리의 유명 셰프는 직접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어요. 슈레더, 이게 뭐야? 우리 고객들에게 뭘 내놓으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우리 회사 내부 상황이었어요. 매일 오후 4시마다 열리는 손실보고 회의는 지옥 그 자체였죠. 각 지역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피해 현황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함부르크 지역 살라미 공장 전체 생산량 폐기, 뮌헨 치즈 창고 온도 상승으로 3천만 유로 손실, 프랑크푸르트 브라트부어스트 생산라인 가동 중단.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회사가 제 손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슈레더 가문은 1890년부터 독일 발효식품 업계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유럽 최고의 식자재만을 다루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위태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기후변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기존 발효 방식으로는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전통 발효법은 수백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지만 지금 같은 이상기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촌 오빠 한스가 회사에 찾아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엘리자베스, 이대로 가면 우리 가문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봐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요. 머나먼 동양의 한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뮌헨 식품 박람회 둘째 날, 저는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틀 동안 수십 개 부스를 돌아다녔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술은 찾지 못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업체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람회장 한쪽 구석에서 뭔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동양인 남성이 독일 장인들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들어 듣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가까이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그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온 발효기술 스타트업 CEO입니다. 혹시 AI 숙성 시스템에 관심 있으신가요? 처음엔 솔직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기술이 우리 유럽 전통 발효 기술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지훈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김치 저장 기술을 응용한 AI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가스 농도를 0.1도, 0.1% 단위까지 정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그런데 서지훈이 태블릿으로 보여준 데이터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요.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김치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맛이 달라지고 습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식감이 망가지죠.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해왔습니다. 5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바로 이 AI 시스템에 들어있어요. 서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효 문화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줬거든요. 독일의 살라미 숙성 과정도 김치 발효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미생물의 활동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서지훈이 독일 발효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바이에른 지역의 브라트부어스트는 14일 숙성이 최적이고 알프스 치즈는 습도 85%에서 3개월 숙성해야 제맛이 납니다. 이런 전통 지식과 한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발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서지훈에게서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유럽 발효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로 독일 전통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위대한 전통을 더욱 완벽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어요. 동양인이면서도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 기업가이면서도 겸손하고 혁신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회사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지훈과의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한국 기술이라고. 엘리자베스, 정신이 나갔나? 삼촌 하일리히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슈레더 가문이 10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을 아시아 기술에 맡기겠다는 거야?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다른 임원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마케팅 이사인 클라우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는 유럽 최고의 발효식품 회사예요. 고객들이 우리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독일의 전통과 품격 때문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전통만으로는 기후변화를 이길 수 없어요. 이번 여름 손실만 8천만 유로입니다. 자존심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나요? 그런데 삼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치 냉장고 기술을 쓴다고 독일 언론이 뭐라고 하겠어? 슈레더가 한국 기술에 굴복했다고 대서특필할 거야. 재무이사 프란츠도 거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슐랭 셰프들이 우리 제품이 아시아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 주문을 취소할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지금처럼 손실만 계속 늘려가자는 건가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전통도 소용없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혼자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고문인 베르너의 말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야. 슈레더 가문의 명예는 돈보다 소중한 법이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배신자 취급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회의는 결국 제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장님이 한국 기술을 들여오려고 한다던데. 아무래도 너무 절박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그런 말들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협업을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더욱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괜찮습니다. 엘리자베스. 혁신은 항상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 결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격려가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전통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집했고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때로는 혼자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서지훈이 민헨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저를 초대했을 때 저는 주저하면서도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대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민헨 외곽의 산업단지에 있는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엘리자베스 서지훈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흰색 연구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지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국의 AI 숙성 시스템이 독일 발효식품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 건 살라미 숙성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가스 농도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0.1도 단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전통 살라미의 최적 숙성 조건을 AI가 학습해서 자동으로 맞춰주죠. 서지훈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숙성실 안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이에른 지역 여름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도 숙성실 내부는 완벽하게 14도를 유지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외부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숙성실 내부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물어보자 서지훈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사계절 내내 완벽한 상태로 보관해야 해요. 여름엔 35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가는 극한의 기후 변화 속에서도 말이죠. 50년 동안 이 기술을 발전시켜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으로 본 건 치즈 숙성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알프스 지역의 전통 치즈들이 완벽한 상태로 숙성되고 있었거든요. 이 치즈들은 지난달 폭염 때 만든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모두 상했을 텐데 AI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보존됐죠. 서지훈이 치즈 한 조각을 잘라서 저에게 건네주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맛이 기존 방식으로 만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하죠? AI가 치즈의 숙성 단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요. 기존에는 장인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와 전통 지식이 결합된 거죠. 서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 하인츠 바우어였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서지훈 씨가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하인츠 바우어가 AI로 숙성된 살라미와 치즈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30년 넘게 독일 최고의 식자재만을 다뤄온 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하인츠 바우어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찾아다닌 그 완벽한 맛이에요. 이 기술은 혁명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인츠 바우어 셰프의 극찬 소식이 독일 식품업계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며칠 후 독일의 보수 언론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어요. 슈레더 가문, 아시아 기술에 무릎 꿇나?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발효식품의 자존심이던 슈레더 푸드가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독일 장인 정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업계 관계자들, 심지어 고객들까지 모두 확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을 쓰실 건가요? 독일 전통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더 충격적인 건 독일 발효식품협회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회장인 볼프강 밀러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는데 슈레더 푸드가 외국 기술 도입을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협회의 핵심 멤버였던 우리 회사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회사 분위기도 최악으로 돌아갔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한국 기술을 들여오려는 건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칼처럼 박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한스가 화가 난 얼굴로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엘리자베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온 독일이 우리 가문을 비웃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이모인 잉그리드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내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관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야. 슈레더 가문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실추시키다니. 가족들마저 저를 등지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압박이 심해졌어요. 임원진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저에게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회사를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클라우스 마케팅 이사의 말이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이 있는 한 회사 이미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의 해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그때 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힘내세요. 혁신은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겨내요.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메트로가 슈레더 푸드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우리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거래였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지훈의 기술을 직접 본 이후로 이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그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이 기술을 증명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비밀리에 대규모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로 증명합시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과 저는 극비리의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뮌헨 외곽에 있는 그의 실험실을 확장해서 본격적인 생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제 개인 자금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죠. 이번 실험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서지훈에게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서지훈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를 믿어주세요.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게요. 실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이에른 지역 전통 살라미 500kg, 알프스 치즈 300덩어리, 그리고 브라트부어스트 1000개를 동시에 숙성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AI 시스템은 각각의 제품에 맞는 최적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스템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살라미는 14일 동안 정확히 14.2도에서 습도 75%로 유지됐고, 치즈는 3개월 동안 13.8도에서 습도 85%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어요. 이런 정밀도는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서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실험 기간 동안 저와 서지훈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면서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서지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기술의 목적은 독일 전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늦게 서지훈이 말했어요. 더 완벽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한국의 김치 문화와 독일의 발효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살라미는 완벽한 색깔과 향을 가지고 있었고, 치즈는 부드럽고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브라트부어스트도 쫄깃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전문가들의 평가였죠. 하인츠 바우어 셰프를 다시 초대했을 때 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그가 외쳤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완벽한 발효식품은 본 적이 없어요. 맛, 향, 식감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수치적 결과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폭염 때 폐기율이 30%까지 올라갔는데 AI 시스템을 사용하니 폐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기술로 독일 발효식품 산업의 손실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서지훈의 설명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서지훈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실험실에서 AI로 숙성된 치즈와 살라미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 해냈네요. 제가 말하자 서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죠, 엘리자베스. 그 순간 저는 서지훈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사함, 존경,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말하자 그도 진지한 표정이 됐죠. 저도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독일 정부와 업계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의 성공 소식이 조용히 퍼지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농업부에서 공식 검증을 제안한 거예요. 농업부 장관 인가 슈미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슈레더 여사, 최근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로 이런 결과를 얻으셨나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독일 농업 전체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식 검증을 받아보시겠어요? 저는 서지훈과 상의한 후 당당히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공정한 검증을 받겠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걸고 승부를 봐야 할 때였죠. 검증 방식은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품과 AI 시스템으로 만든 제품을 구분 없이 섞어놓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였죠. 심사위원단은 정말 화려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 5명, 독일 식품과학연구소 박사 5명, 그리고 유럽 발효식품협회 전문가 8명이었습니다. 검증 당일 베를린의 독일 농업부 청사에는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지훈도 차분한 표정으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잘 될 거예요, 엘리자베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심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제품을 꼼꼼히 평가했어요. 색깔, 향, 맛, 식감까지 모든 요소를 세세히 검토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뭔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가 슈미트 장관이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심사위원 18명 중 17명이 동일한 제품군을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제품들은 모두 한국의 AI 숙성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서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장관이 계속 발표했어요. 특히 치즈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은 3개 제품이 모두 AI 시스템 제품이었습니다. 맛의 균형, 숙성도, 품질 모든 면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했습니다. 미슐랭 셰프 중 한 명인 마르쿠스 빈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30년 요리를 해오면서 이런 완벽한 발효식품은 처음 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요리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독일 식품과학연구소의 하랄트 박사도 흥분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도 놀랍습니다. AI 시스템 제품들은 영양소 보존율이 20% 높고 유해균 검출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혁명적 발전입니다. 장관이 최종 발표를 했어요. 독일 정부는 한국의 AI 발효 기술을 공식 인정하며 독일 발효 식품 산업의 미래 기술로 권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슈레더 여사, 이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죠. 서지훈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 기술은 독일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욱 완벽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독일의 장인 정신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독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지훈이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서지훈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정부 공식 인정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독일 언론들이 이제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우기 시작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일면에 슈레더의 용기가 독일 발효 산업을 구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 발효장인들의 태도였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 기술을 거부하던 그들이 이제는 몰래 찾아와서 기술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살라미 장인 한스 밀러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미안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이 기술을 우리 공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비난하던 임원들이 이제는 칭찬 일색이었죠. 클라우스 마케팅 이사는 엘리자베스의 해안 덕분에 우리가 업계 선두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찬사를 보냈어요. 삼촌 하일리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엘리자베스. 정말 자랑스럽다. 더 놀라운 건 유럽 전역에서 쏟아지는 협업 제안들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협회에서 연락이 왔고 스페인의 하몬 생산업체들도 기술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 농장에서는 서지훈을 직접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서지훈이 쏟아지는 제안서들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유럽 전체 발효 산업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은 유럽연합에서 온 것이었어요. EU 농업위원회에서 한마이너스 유럽 발효기술 교류센터 설립을 제안한 거였죠. 서지훈과 제가 공동센터장을 맡아서 동서양 발효 문화의 만남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서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자베스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지훈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센터 설립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뮌헨과 파리를 오가며 회의를 하고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죠. 그 과정에서 서지훈의 진면목을 더욱 깊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밤 파리에서 회의를 마치고 생강변을 산책하다가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저희 사이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을 때 서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몇 달 후 한국 유럽 발효기술교류센터가 정식 개관한 날, 저희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의 김치와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를 함께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죠. 발효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류 공통의 문화입니다. 서지훈이 개관식에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 김치 냉장고 기술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독일 언론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럽 발효 문화 혁신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유럽의 전통 장인 정신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서지훈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전 세계 발효 문화를 하나로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치,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 프랑스의 치즈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미래 말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어젯밤 서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놀라운 일들도 가능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넘어선 만남,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의 기록이에요. 한국의 위대한 기술이 세계를 바꿔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죠.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이 단순한 김치 냉장고를 넘어서 인류 식문화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독일이 10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마저 한국 기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의 발효장인들이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우리의 김치 기술이 세계 식품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발효 문화를 이끄는 선도주자가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